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얼음입니다. 저는 지금 빙하코어에서 다양한 원소들을 분석해서 과거 지구의 기후와 환경을 알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과학 분야에 대해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우선 기후과학이라고 말씀드리면 날씨랑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날씨는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변화들, 주로 대기에서 일어나죠. 비가 내린다거나 맑겠다거나 구름이 움직인다거나 눈이 내린다거나 하는 걸 날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날씨들이 모여서 한 30년 정도 모여서 평균을 냈을 때의 어떤 환경을 기후라고 합니다. 기후과학은 이렇게 기후와 관련된 물리, 수학, 해양 또는 화학, 생물 이렇게 기초적인 학문들을 다루는 분야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미래의 기후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것도 기후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과학 분야에서 제일 큰 이슈라고 하면 당연히 지구온난화겠죠, 요즘에는.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비단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 현상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기후에는 크게 대기 분야, 그리고 해양 분야,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빈권 분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최근 이슈는 대기 분야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탄소 배출 같은 것들, 아니면 오존층 파괴,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겠고, 해양 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해양이 산성화가 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들, 해양 생물들이 또 멸종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빈권 분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빙하가 녹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모두 기후 과학에 관련된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후과학 분야를 연구를 하게 되면 다른 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구원의 길과 교수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길은 사실은 좀 좁을 수도 있거든요. 대학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인원수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한 이 기후과학 분야에 대한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기상캐스터라든지 아니면 기상장교라든지 아니면 과학 기자, 이런 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래에는 아마도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라는 직업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도 이 변하는 기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농업이나 어업 같은 경우에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경제 분야라든가 심지어는 제조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 분야 대응 전문가라는 직업이 꼭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지구 환경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리고 예측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쉽게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초반부에 미래의 지구 환경이 정말 너무 많이 망가져서 도저히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묘사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환경을 돌이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후과학은 이러한 암울한 미래가 오는 것을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가 이미 지구의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건 아닌지 그렇게 연구하고 밝은 미래로 가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에 대한 열쇠다. 지질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지질학자 제임스 허턴이 한 이야기인데요. 지질학적 변화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동일 과정설을 주장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결국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이해해야 되고, 이 과거에 이러한 일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후과학 분야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들, 그리고 과거의 기후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미래에 관한 것들을 모두 다루는 흥미로운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의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걸 선별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문해력 또는 스토리텔링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과인데 내가 이건 스토리텔링 능력이나 문해력은 문과 능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과나 이과를 나눈 것은 정말 우리나라만 그래요. 네, 실제로 지구과학 분야는, 그리고 이런 기후과학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이과적인 마인드, 문과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문해력이나 스토리텔링 능력이 필요하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기후과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과학자나 연구자의 결과물은 결국 논문 작성이거든요. 논문을 쓴다는 거는 논리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저도 논문을 쓰면서 어렸을 때 책 좀 읽을 걸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요즘에 그래서 틈을 내서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를 예측한다는 거는 지구의 과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선별하고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필수적인 것이 데이터 선별 능력과 더불어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컴퓨팅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모델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지구를 전해주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보람되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가 2021년도에 영향력 있는 기후과학자 1000명 중에 한국인 12명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분들의 전공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구환경과학, 환경공학, 해양융합공학, 수문학 수자원, 해양환경, 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 기후과학, 기상학, 이것들이었어요. 카테고리별로 나눠보니까 크게 3가지, 대기, 해양, 환경, 이렇게 3키워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리학이나 천문학 등도 관련이 깊은 학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빙하를 전공했는데, 사실 빙하는 화학 쪽에 가까운 분야예요. 빙하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분석하는 건데, 결국은 이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구의 기후에 관해서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후과학 분야를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그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계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절마다 정말 환경이 아름답죠. 봄이 되면 벚꽃 구경을 가고요. 여름에는 바닷가를 생각하게 되고, 가을이 되면 단풍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아름다운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지구 환경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기후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물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좀 야유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수학과 물리를 잘하지 못해도 기후과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잘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통계도 마지막으로 꼭 좀 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후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책을 읽으면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링 능력이나 문해력도 올릴 수가 있고, 또 책 내용 자체에서도 지식도 얻을 수 있잖아요.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빙하에 남은 지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빙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재밌는 게 빙하는 과거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저장고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책은 최종 경고 6도의 멸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구 기온이 1도부터 6도까지 오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예측한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구의 미래가. 그래서 이 두 책을 소개하고 싶고, 그리고 꼭 과학 책방이라는 곳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서울 삼청동에 있는 과학 책방 갈다, 그리고 대전의 과학 카페 쿠아,
그리고 일산에 있는 따과, 그리고 세종에 있는 과학 책방 사이, 이렇게 몇 개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과학 전문 책방에서 책을 보면 기존의 서점에서 볼 수 없던 그런 과학 서적도 볼 수 있고, 또 책방에서 과학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이 기후과학 분야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추후에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그런 나침반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학에 해양과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가서 바닷가에서 참 열심히 활동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를 할 때는 제가 태평양에 나가서 섬이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로 가서 온누리호, 우리나라 연구선이 온누리호를 타고 망간 단계를 탐사를 떠났었고요. 그리고 박사를 할 때는 남극에 가서 장보고 과학기지에 가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정말 자연을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고 또 자연을 보고 이런 친구들에게 정말 기후과학 분야를 추천하고 싶고요. 네, 오늘 긴 시간 기후과학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인사가 있는데요. 제가 빙하를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빙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빙빵!